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딩디링입니다. 딩디링의 뉴질랜드 여행기 북선편,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클랜드로 가는 여행기가 될 것 같은데요. 3화이고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해요. 네, 부산 김해공항에 진짜 부산이 눈이 원래 안 오거든요. 거의 2,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상에 아침부터 눈이 온 거죠. 그리고 되게 진눈깨비처럼 계속 와가지고 엄청 미끄러운 부산의 날씨였어요. 세상에, 부산이 이렇게 눈이 온 날이 아닌데. 그래서 막상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 이제 눈을 제설 작업을 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거나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딜레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설 작업, 김해공항이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다니 정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먼저 타게 됩니다. 그래서 탑승을 해서 수월하게 50분 정도 걸려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뉴질랜드 비행기가 거의 5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시 1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6시간까지는 아니고 5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의 라운지에 가면 2층인가 되게 쉼터가 잘 돼 있어요. 침대랑.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좀 쉬다가 5시 10분쯤에 드디어 오클랜드행 KE129번 맞죠? 보잉 747 비행기 KE129편으로 뉴질랜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가는 동행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키가 있으니까 비상구석을 탐이 나더라고요. 비상구석이. 그래서 3시간 전에 먼저 티켓팅을 하면서 비상구석을 달라고 했고요. 비상구석의 느낌은 그래도 무릎이 안 닿으니까 앞좌석에 좀 편하긴 했고, 근데 이제 비상구석이 있는 자리 자체가 승무원들이나 또는 화장실이 있는 그 위치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나다니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승무원들이 얘기하는 소리, 계속 서빙하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면제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수면 유도제 같은 거. 근데 준비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꼭 저처럼 좀 예민하고 막 술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이렇게 예민해서 안 드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시면 꼭 유도제나 수면제를 하나씩 들고 가셔가지고 수면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비행기사의 수면이 되지 않으면 여행에 아주 많은 타격을 입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비행기는 여유있게 출발했고 타자마자 와인을 달라고 했어요. 이때가 그 마카다미아 땅콩 회항 사건이 그 한참 이슈에 오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카다미아를 보면서 이게 그 문제의 땅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왠지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에는 마카다미아 이렇게 하고 이제 타자마자 저녁이니까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자는 한식을 시키고 저는 양식을 시켰어요. 한식은 우리가 먹는 비빔밥 그대로 나왔고요. 미역국은 인스턴트 미역국이 나왔고요. 맛은 그냥 괜찮았어요. 오히려 외국 나가기 전에 먹고 싶은 한식 맛이었고, 양식은 좀 버터가 많이 들어간 고기랑 메시포테이토, 빵, 치즈, 샐러드 이렇게 이제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나왔는데 제 입맛에는 좀 느끼했던 것 같아요. 한참 가다가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해서 신라면을 하나 달라 그랬거든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신라면을 꼭 먹었고, 그리고 계속 갔죠. 이게 1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오클랜드 공항까지. 저녁을 먹고 이제 불을 꺼줘서 계속 자다가 영화 보다가 멀뚱멀뚱 하다가 한 2시간 남았을 땐가 그때 이제 불이 켜지고 아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내려갈 때 적도를 지나가거든요.
그 적도가 굉장히 터뷸런스가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저는 거기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중에 대부분의 터뷸런스가 이 적도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무섭긴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되는 터뷸런스에 이제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고 승무원들도 다 같이 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섭긴 했고, 굉장히 심한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0m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벨트를 저희는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승무원들이나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벨트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웬만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웬만하면 벨트를 하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중간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약간 여행일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2014년이고요. 월요일 저녁 5시 56분, 17시 56분 KE 129번 오클랜드. 역시 보잉 747의 위력은 끝내준다. 차로 표현하자면 제네시스 쿠페를 탄 느낌이랄까? 서해의 끝내주는 일몰을 보면서 이륙 중이다. 고도는 1만 피트 정도.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쿠키 굽는 냄새가 계속 난다. 이것이 그 직접 구워서 준다는 수제 쿠키인가? 기대 반 걱정 반. 우선 내 바램은 적도만 무사히 지나가거나 또는 와인으로 무사히 지나가기. 근데 기상이 좋긴 좋나 보다. 미세한 진동도 없다. 다만 이 비상구석이 주방 바로 옆이라서 맛있는 냄새가 스물스물. 배고프다. 간식 주시는 준비를 하는 것 보니 곧 뭔가 주시려나 보다. 그럼 일드나 보면서 잠이나 자봐야겠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적도를 지나갈 때 적은 건데 PM 21시 45분 지금 10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이 두 번 들어가네. 대략 적도를 지나가는 중인 것 같다. 미세하고 가끔은 역한 떨림. 와인을 2잔 먹었다. 조금 먹어도 술이 취해서 다행이다. 장난 아니다 적도. 물컵이 쏟아질라 연거푸 물을 마신다. 미생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고 술은 취하고 적도의 흔들림도 심하고 손에 땀이 난다. 무사히 지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술을 한 잔 더 먹을까 보다. 술은 취하는데 왜 잠은 안 올까? 물을 다 먹고 또 술 먹어야겠다. 과자는 간식은 언제 주려나? 컵라면에 와인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아침은 언제 주려나? 간식 시간 11시. 아침 시간은 한 2시? 예상 중. 크크. 슝슝 6시간 남았다. 6시간 남을 때 적은 건가 봐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일기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는 괌 조금 밑이라고 되어 있네요. 뉴칼레도니아쯤부터가 이제 2시간이 남은 거더라고요. 그쯤부터는 아침 죽도 먹고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다 온 건가? 호주였으면 벌써 다 도착했을 텐데 거기서부터 이제 2시간이 남은 거죠. 해가 뜨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이제 해가 뜨는 걸 보는데 저 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최초로 보는 해인 거죠.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가장 시간이 빠르고 제가 갔을 때는 서머타임이어서 4시간 빨랐는데 보통은 3시간이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 가장 창가에 유학생 친구가 앉았는데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비행기 날개 뒤쪽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보는 거죠. 몇 시간 남았나? 이제 1시간 남았네. 언제쯤 도착할까? 그리고 아침이 나왔습니다. 저는 죽을 시켰고요. 단무지랑 과일이랑 커피, 백설기, 떡 같은 게 나왔고요. 그리고 동행자는 오믈렛을 시켰어요. 메시 포테이토랑 브로콜리, 과일, 요거트, 빵, 커피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을 해요. 아주 무사히 랜딩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때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 두통이라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제 착륙 랜딩을 준비를 할 때 보통 한 40분, 1시간 전부터 랜딩 준비를 해요. 기내 기압을 바꿔서 이제 랜딩하기 쉬운 기압으로 바꾸는 건데, 이 과정에서 비염이 있다거나 코가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바뀌는 기압이 귀가 적응을 못해서 이게 두통을 유발하는, 그걸 비행기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행자분이 비행기 두통이 왔어요. 전 처음 알았죠. 이렇게 고도가 높은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서 몰랐던 거고, 이게 장거리이기도 하고, 근데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떤 수준이냐면 머리에 핏대가 그냥 핏줄이 터질 것 같아 보여. 너무 아파 보였어요. 완전 그게 뭔가 따가운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따가움이 그냥 막 얼굴 막 머리 부분을 갈게 찢는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운 게 비행기 두통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한테 얘기했죠. 이게 너무 아파하는데 뭐 방법이 없냐 하니까 진통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동행자가 비행기 두통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다면 미리 이제 두통약을 먹고 준비를 했을 건데, 너무 늦은 거죠. 이제서야 진통제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내려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아파가지고 막 그거 쳐다보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고통의 정도를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사람 미쳐가는 걸 옆에서 지켜봤죠. 해줄 수 있는 거는 진통제 먹는 거밖에 없었고, 그렇게 40분을 견딘 거예요. 그 사람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착륙하고 나서 비행기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계속 알아봤어요. 비행기 두통에 대해서. 왜냐면 오클랜드 도착하고 또 웰링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그때 또 비행기 두통이 오게 되면 곤란하니까. 근데 진짜 진통제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또 추가로 드릴 텐데, 우선은 그렇게 진통제를 하나 먹고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하면 보여지는 게 저런 좀 특이한 문양이 있는 문을 지나쳐요. 그리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호주인데 버진 항공의 오스트레일리아 비행기도 보이고, 저 멀리는 무슨 비행기? 차이나네요. 차이나 중국 비행기. 그리고 꼬리 부분이 검은색인데 흰색으로 저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뉴질랜드 국적기인 에어 뉴질랜드 비행기. 밖에 여러 비행기들이 서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시간 10분. 진짜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수면제를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악몽과도 같았어요. 너무 지겹고 힘들고, 계속 앉아있으면 사람이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다리도 저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보시면 에어 뉴질랜드에 이때가 호빗3 개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전체 랩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클랜드 공항에 이제 출국 심사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10분? 예,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람도 저희 비행기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한 대 더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300명 정원의 비행기 보잉 747을 타는데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니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여러 나라의 분들이 좀 많이 보였죠. 그런 거 좀 외국 나가면 느껴지는 그런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런 거 외국 나가게 되면 보이잖아요. 저 나라 사람들은 좀 나라 국적 차별하고 싶진 않지만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지역이나 가면은. 그래서 이제 전 외국 나가면은 항상 더 잘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더 욕 안 먹히게 하려고 더 신경 쓰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려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뉴질랜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딱 보여지는 게 이게 김리가 아닌가 싶어요. 김리. 김리 동상. 드워프 동상이죠. 드워프 동상이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제일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보는 반지의 제왕의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내린 게 국제선이고 국내선으로 이제 가야 되죠.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국내선으로 갈 때는 순환버스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타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반대 방향이고. 그러니까 뉴질랜드 도로도 반대 방향이고 타야 되는 정류소의 위치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걸어갔죠.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정표가 잘 돼 있어서. 캐리어를 살살 끌고 걸어가는데 비가 되게 보슬보슬 내리고 날씨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 갔을 때 내내 비 왔어요. 진짜 하루 빼고 비 계속 왔나? 최악의 날씨운. 참 날씨운도 없죠. 그래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을 지나서 저기 보이는 게 국내선 아니고 여기가 국내선이에요. 에어 뉴질랜드라고 크게 적혀져 있죠.